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생식기 질환 중 잠복고환과 유선정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환은 정자를 형성하고 웅성 호르몬을 생산하며 남성 기질을 표현하고 유지합니다. 정자 형성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상 체온보다 4도 낮은 저온의 환경 조건이 필요하지만 만약 음낭 내에 고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고환이 출생 후에 음낭 내로 내려오지 않고 복강 내 또는 서해부의 피하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잠복고환 또는 고환 정체라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고환이 정상적인 활동성 온도를 벗어나서 체온과 유사한 높은 온도의 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정자 형성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강아지가 태어날 때 고환은 보통 사타구니의 서해부 고리 근처에 있다가 생후 약 4주가 되면 음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생후 8주까지도 고환이 음낭으로 가지 않으면 잠복고환으로 간주합니다. 간혹 어린 강아지의 경우 서해간이나 음낭 바로 위에서 고환이 머무르고 있다가 서서히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무렵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서 잠복고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잠복고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고환 하강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의 부족, 서해륜의 형성 부전, 고환의 음낭내 도입에 관여하는 고환인대의 발육 불량 등과 같은 유전적인 소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푸들,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 치아와, 미니어처 슈나우저 등의 소형 견종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잠복고환은 통증이 없을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티가 나지 않아 보호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잠복고환을 방치하면 고환이 꼬이는 고환염전이 발생해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정자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고환 양쪽이 모두 내려오지 않는 양측성 잠복고환이라면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환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잠복고환의 고환 종양 발생 가능성은 정상 고환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요. 만약 고환 종양이 생겼을 때는 배 안에 종괴가 만져지거나 그 부위 피부가 불룩하게 나오며 색소 침착이 되기도 합니다. 고환이 음낭내로 내려오지 않고 정체하여 고온의 조건 하에 있게 되면 고환 종양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환 종양은 양성 종양이 더 흔하지만 잠복고환에서 발생하는 고환 종양은 악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환 종양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종양의 초기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환 종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환 부위에 혹이나 낭성 물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고환이 비대해지거나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고환과 주변 조직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활력 감소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환 종양의 주요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입니다. 만일 종양이 악성이면 수술 이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의 잠복고환 치료법은 중성화 수술 및 잔존고환 제거술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환 종양이나 고환 염전과 같은 잠재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됩니다.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권장되는 생후 6개월 이후가 이상적이며 늦어도 3세 이전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방법은 고환이 남아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환이 피부 아래, 즉 피하의 음낭 위에 있는 경우에는 피부 절개로 끝이 나지만 고환이 복강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복막을 절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부에서 고환을 제거한 경우 일반 중성화 수술과는 회복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잠복관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환 종양 및 고환 염전의 발생 등 반려견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하면 예후가 매우 좋으므로 반려견이 잠복관 진단을 받은 경우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종양은 반려견의 배나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피부 안쪽으로 동그란 혹들이 잡히면 유선종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좁쌀 크기로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하고 정말 큰 경우에는 주먹만한 크기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7세 이상의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반려견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반려견의 배를 만져보면서 유선을 아프지 않게 잡아보면 응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종양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성호르몬의 분비가 종양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 종양을 안고 태어난 반려견의 몸에 성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며 종양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 유선종양에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종양의 경우 종양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종양도 전이의 가능성은 악성종양보다는 낮지만 방치했다가 악성종양으로 진행되면서 한두 달 안에 급속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양성과 악성종양이 함께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양성종양인 경우 수술을 통해 안치할 수 있고 수술 후 회복 속도나 예후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성 역시 재발할 확률이 있고 방치해서 크기가 커지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성이라고 해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성종양인 경우 폐나 유선 부근의 림프절에 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데요. 면역 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반려견의 몸 상태가 빠르게 악화합니다. 피부에 넓게 악성종양이 퍼지는 염증성 유방암 역시 예후가 좋지 않은데요. 유선종양의 30에서 50%가량이 악성종양으로 나타납니다. 생존기간은 9에서 12개월, 전이 되면 1, 2개월로 보기 때문에 빠른 발견과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입니다. 유선종양의 진단은 촉진을 통해 유선종양의 위치, 개수, 크기를 파악하는 신체 검사, 전신적인 몸 상태와 마취 전 신장과 간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 검사, 종양의 전이 여부와 장기의 상태를 평가하는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유선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대부분 수술로 종양을 적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전에는 엑스레이 검사와 필요시에는 추가로 CT 검사를 통해 다른 장비로 번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 세밀하게 종양의 상태를 살펴보는 이유는 반려견의 개체마다 종양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중에 유선종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난소를 제거하는 중성화 수술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선종양의 발병 요인은 성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있기에 첫 발정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유선종양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에서 나이 들었을 때 유선종양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 반려견의 종양 발생률을 100%로 비교하였을 때 성성숙 전에 중성화한 경우 위험도는 0.5%이며 1회 발정기 이후 중성화했을 때 8%, 2회의 발정기 이후 수술하였을 때 유선종양 위험도는 26%를 보입니다. 즉,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유선종양 발생 위험도가 7배 이상 높습니다. 수술을 마친 반려견은 대부분 1일에서 5일 동안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큰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수술 부위를 긁거나 핥게 되면 수술 부위가 덧날 수 있으므로 약 2주 정도 목에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줍니다. 필요하다면 붕대를 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술 부위가 빠르게 아물 수 있도록 활동을 제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종양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이후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술 부위와 그 주변을 엑스레이와 복부 초음파 진단을 받으며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 생식기 질환 중 잠복관과 유선 종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